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급하게 내려가는 만큼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올라오기도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런 시점에는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래도 폭락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23%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소폭이나마 빨간불 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중단하는 걸 고려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분 만에 또 S&P 500 지수에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 소식이 가짜 뉴스였다라는 보도가 뒤이어 나오면서 다시 3대 지수는 빠르게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9일에 상호관세가 시행될 때까지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크립토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미국의 주요 기술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5개월 내 저점 근처에 머물고는 있지만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의 흐름과 비교를 한다면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매그니피센트 7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강세 비율이 지금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증시의 기술주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지만 현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차별화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의 충격이나 또 암호화폐 사이클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의 하락세는 최고 수준의 감소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한 상황도 이겨내왔고 오히려 더 딛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왔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JP모건이 연준이 5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의 채권 글로벌 책임자 밥 미셸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역사상 네 번째로 심각한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모두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거고요. 자산에 대한 매수 수요도 증가하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섣부른 기대감은 당연히 가져서는 안 되겠죠.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여태까지의 전례들로 미뤄봤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 같이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봤고요.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비트코인은 1.33% 상승하면서 7만 9천 달러 위로 올라왔고요. 8만 달러를 다시 한번 뚫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흐름이 약간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5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2,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코인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흐름 이더리움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에이다 코인은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상위단에 위치한 코인들이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지,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는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어디서 찾아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아예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3월 2일과 3월 3일 같은 그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희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장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젯밤부터 조금씩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비를 해봐야 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금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조금은 맞서 보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금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는 5월 달 금리 인하가 맞다. 아, 진짜요?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짝 한 발 빼시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5월 달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식으로 X에 좀 남겼거든요. 근데 어제 그 연준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연준 회의가 긴급 회의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직은 강하다. 시장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JP 모건에서 5월 달 정도 되면 금리 인하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5월 달 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또 파월이 그렇게까지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말이 있는데 네. 우리의 영준이 또 뚝심을 조금 지켜야지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물러나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게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파월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지만 네. 파월이 계속적으로 뚝심을 지키면서 했던 그런 게 작년, 재작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뚝심을 좀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파월의 입장에서는 5월 달보다 6월 달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5월 달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뭐 연준을 이 파월 의장만 이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파월 의장은 난 6월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도 다른 위원들이 5월 쪽으로 만장일치를 해버리면 별 수 없이 5월에 인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X나 트위터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만평 그림이 좀 있습니다. 4컷짜리 만화인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네.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내가 다 끝내주겠다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공고방에서 3월 5일 정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했었냐면 리밸런싱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고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빨리 5월 달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월 달 정말 깔딱깔딱 보릿고개였거든요. 제가 뭐 2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잘 참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3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추세의 반전을 좀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3월 내내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가 3월 말 정도 되니까 그때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내에 조금 눌림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바로 여기서 급등하면 좋겠지만 네. 여기에서 한번 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4월 달 초반에 들어와서 조금 심하게 좀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만 좀 잘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8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자금들이 지금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거래들에게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조금은 눌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냥 상승을 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겠지만 시장의 건강 상태로만 보더라도 한 번씩 눌리는 게 또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눌리기는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를 잘 버티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여러분이 제대로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시장에 관련돼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어떠한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갑자기 이야기 나왔죠. 가짜 뉴스가 퍼지는 바람에.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모든 결정권은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서 나오는 그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 X에 보면 네. 옛날 그 트위터죠.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 리얼로 해서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네. 그런 글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자, 뭐 해외 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트위터보다 더 늦게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먼저 브리핑이 나오기 전에 먼저 거기서 먼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에게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뭐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움직이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서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휘둘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금리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한 40% 정도 됐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어제 60% 정도 됐다가 오늘 다시 한번 30%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네. 자고 일어나면 뭐가 너무 바뀌어 있고 이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차트에 네. 보면 지금 현재 뭐 공포, 불안 뭐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지만 지금 불신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고 네.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저 시장에 들어갈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바닥에 왔다. 찐바닥에 거의 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신호가 좀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생각하셔야 되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을 두고 봤을 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관찰을 하면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가 중요하겠죠. 아까도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 전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갔거든요. 많이 쏠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4월, 5월 정도 되면 이제 미국 국채 그 수익률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좀 들어가죠. 이제 네. 갚아야 될 돈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뜨렸고 제가 항상 공부방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을 했었는데 4.0에서 3.9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3.9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금리가 너무 낮으면 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9에서 4.0 정도 되면은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싶어 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돈을 빌려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의외로 국채를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들이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많이 좀 다루고 있는 게 테더거든요. 네. 테더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다루고 있는데 그 테더가 예전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오. 10년물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맞아요. 거의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웬만한 국가들보다도 많다라는 얘기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한 15% 정도는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냐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글쎄요. 그냥 더 나한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모두 다 그냥 무조건 예스맨입니다. 오. 올인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관세 정책 관련해서도 어떠한 뭐 타협이 있더라도 절대 관세 정책에 물러서지 않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무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두 다 올인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의심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오. 근데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왜 테더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테더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냐면 지금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예산을 세워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네.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그 테더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오.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테더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 비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착착착 암호화폐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죠. 이렇게 어려울 때 네.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힘들더라도 이때는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지.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거든요. 이번엔 진짜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 골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2일과 3월 3일처럼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3월 2일과 3월 3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 이제부터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정말 착착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비단 암호화폐 시장의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많기는 하지만 이제는 또 협상의 여지를 많이 열어뒀어요. 네.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다. 나는 충분히 협상할 여지 있다라고 말을 했죠.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50개국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개국에서 어허, 협상을 더 하고 있다. 왔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총리가 왔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네.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허. 제가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제가 동시통역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 피곤해 보이시군요. 그랬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를 덜 가져온 것 같아요. 덜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크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좀 얻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뭐 달려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협상가를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해결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4월 달에는 해결이 될 거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길게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더 미국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뭔가 문제의 인물처럼 일컬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한 나라의 수장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큰 그림 안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안에서의 움직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은 조바심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있기는 하지만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는 이 상황을 당연히 보고 있겠죠. 5월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달에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는 좀 FOMC 관련된 내용들일까요?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FOMC 공개 회의록도 네. 있고, 그 다음에 CPI 지수, PPI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CPI 지수가 지난달에 2.8 나왔었고 이번에 시장이 예상한 게 2.6%거든요. 2.6%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래쪽으로 나오진 않고 2.6% 시장 예상한 것과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시장은 그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작년에 11월과 12월 달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흐름은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승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올 예정이죠. 이 결과에 맞춰서 일단 연준의 행보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고견 들어봤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